PER 5.7배, 영업이익률 49%, 세계 HBM 반도체 점유율 1위. 이 세 가지가 한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PER 12.1배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쳤는데 한쪽은 100점 맞고도 50점짜리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값 못 받겠으니 미국 가겠다. 그런데요, 이 한마디가 터지자마자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월 24일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에 서류 한 장을 넣었습니다. 폼 F1. 미국 나스닥에 정식으로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등록 신청서입니다. 비공개로 조용히 넣었는데요. 다음 날 한국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주가가 장중 5% 넘게 뛰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증시에 정식 상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10조에서 최대 15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최대 144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인데 2021년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을 때 모은 돈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중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SK하이닉스가 굳이 미국까지 가려는 걸까요? 답은 숫자 하나에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에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어떤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을 10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 상장돼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 값이 130억 원 정도로 매겨져요. 1.3배. 그런데 같은 자산을 가진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요. 455억 원으로 매겨줍니다. 4.55배. 대만은 2.41배, 일본도 1.42배예요. 45개 나라를 줄 세우면 한국은 41등입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이 디스카운트의 가장 극적인 피해자입니다. 쉽게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주주한테 받은 돈 100원으로 71원을 벌어옵니다. 경쟁사 마이크론은 65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더 잘 벌어요. 그런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은요? SK하이닉스 PER 5.7배, 마이크론 12.1배. 성적은 이쪽이 좋은데 몸값은 저쪽이 2배가 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HBM 반도체를 만들어서 같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SK하이닉스 주식 한 주를 사면 투자자는 5.7년치 이익을 사는 거고 마이크론 주식 한 주를 사면 12.1년치 이익을 사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2배 넘게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사겠다는 뜻이에요. 왜?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달러로 거래되니까. 미국 ETF에 담기니까. 실제로 세계 반도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ETF인 바네크 SMA를 보면요. TSMC가 11.4%, 마이크론이 6.5% 들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0%입니다. 아예 담기질 못해요.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HBM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글로벌 투자 머니가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SK하이닉스가 왜 미국행을 결심했는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ADR 상장이라는 게 단순히 미국에 주식 하나 더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과정에서 터져나온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12조를 태우고 한 달 만에 15조를 찍는다는 이야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투자자들이 조삼모사라는 말을 꺼냈는지 그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ADR, American Depository Receipt, 미국 주식 예탁증서. 이름은 복잡한데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진짜 주식을 금고에 넣어두고 미국 은행이 그걸 담보로 이 주식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는 보증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보증수표가 미국 나스닥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1927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전 세계 70개국 넘는 기업 2,000개 이상이 이 방식으로 미국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DR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1단계는 장외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거고 2단계는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올라가지만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노리는 건 3단계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등급이에요. 미국 정식 상장에 새 주식을 발행해서 대규모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는 구조. 쉽게 말해 미국에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사주.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미국에 올리면 새 주식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전체 주식의 5.2%에 달하는 자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3년에 발행한 교환사채 때문이에요. 교환사채라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빚으로 돈을 빌리지만 나중에 원하시면 이 빚 대신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조건이 붙은 채권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이걸 2.2조 원어치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교환 사채의 주식 교환 가격이 주당 10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무섭게 올라서 87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10만 8천 원짜리 교환권으로 87만 원짜리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8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10만 원 넣었으면 80만 원이 되는 건데 안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사주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쓸 수 있는 자사주가 사실상 바닥난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28일 SK 하이닉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남아있는 자사주 1,530만 주, 금액으로 12조 2,400억 원어치를 전부 소각해버린 겁니다. 태워버린 거예요.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데요, 딱 한 달 뒤에 벌어진 일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같은 회사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새 주식을 찍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12조를 태우고 한 달 만에 15조를 찍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집에 있던 상품권 12만 원어치를 이건 여러분 거예요 하면서 잘게 찢어버 버렸어요. 주주들 감동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돌아서서 새 상품권 15만 원어치 찍을게요. 대신 여러분 몫은 좀 줄어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 글자가 터져 나왔어요. 조삼모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3년간 189조 원을 설비에 투자하고도 672조 원의 현금이 남는 회사다. 돈이 없어서 새 주식을 찍는 게 아니지 않느냐.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시킬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자사주를 시장에서 다시 사서 그걸로 ADR을 올려라. 그러면 희석도 없고 주주 가치도 지킬 수 있다. 주총장 풍경은 더 격앙돼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주주가 광노정 씨, 이 오를 향해 직접 쏘아붙입니다. 12조 소각해서 박수 받고 한 달 만에 15조 신주 발행하면서 또 박수를 기대하십니까? 다른 주주가 이어봤습니다. 밸류 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 아닙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들끓었어요. 소각과 신주 발행을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판이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1997년 10월, 대만의 반도체 회사 하나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ADR을 성장했습니다. TSMC. 지금은 시가총액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공룡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였어요. 대만? 반도체?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공모가 24달러 78센트,
지금 이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5달러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 14,300%. 100만 원을 넣었으면 1억 4,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TSMC가 미국에 상장했을 때 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었어요.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살 수 있는데 굳이 대만에서 사겠어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ADR 상장 이후 오히려 외국인 자본이 대만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TSMC가 미국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니까. 그전까지 대만 증시를 쳐다보지도 않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대만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 하면서 대만 시장 전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간판 효과예요. TSMC 주주수는 계속 늘어서 현재 246만 명. 대만 증시 전체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하게 됐어요. 미국에 상장한다고 본국 시장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만 증시 전체가 커진 겁니다. 학술 연구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미국 교차 상장 이후 신흥국 기업의 국내 유동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희망적인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불편한 반대편도 있어요. 한국 기업 중에도 이미 미국에 ADR을 올려놓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이 회사들의 ADR 가격이 한국 본주보다 높을까요? 아닙니다. KB금융 마이너스 2.99%, 신한지주 마이너스 5.45%,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2.76%. 하나같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TSMC처럼 될까? KB금융처럼 될까? 같은 ADR인데 왜 결과가 갈렸느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TSMC는 미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주식이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회사였으니까. 한국 금융주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풀어야 할 퀴즈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회사인가? 이 질문의 답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SK 하이닉스 혼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운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3월 27일 블룸버그의 한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10대 주주인 아티산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삼나 상무이사.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110조 원을 투자하고도 마이크론의 절반 대우를 받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ADR 신청이 삼성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현재 정식 미국 ADR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장외 시장에서 비공식 ADR을 찾아야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37주예요. 37만 주가 아니라 37주. 하루에 37주. 동네 분식집 매출보다 적은 거래량입니다. 사실상 미국 투자자에게 삼성전자는 살 수 없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한국 1위이고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인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문을 열면 삼성전자에 대한 압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쟁사는 미국에서 거래되는데 왜 삼성은 안 되느냐? 이 질문을 주주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끊임없이 던지게 될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까지 따라간다면요. 한국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이 미국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구조 변화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스케일이에요. SK 하이닉스가 ADR로 조달하는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600조 원으로 불어난 말 그대로 반도체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다른 하나는 미국 인디애나에 세우는 첨단 패키징 시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을 조립하는 공장을 미국 땅에 직접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배경에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직접 언급한 숫자예요.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를 확보하는 데만 4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지금 AI 수요는 매년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5년 4,200억 달러에서 2026년 최대 6,900억 달러로 뛰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AI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걸 두고 1990년대 호황에 비견되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어요. HBM 시장 점유율 62%,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용 HBM 사물량의 7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엔비디아 한 곳에서 벌어들인 돈이 10조 9천억 원, 연간 영업이익 47조 원에 영업이익률 49%, 4분기만 따로 떼면 58%였어요. 반도체를 하나 팔면 절반 넘게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까 던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회사인가?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SK 하이닉스의 HBM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물량의 70%를 이 회사가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 회사가 미국 시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1961년 일본의 소니가 미국에 ADR을 올렸습니다. 일본 기업 최초였어요. 당시 메이드 인 재팬은 싸구려의 동의어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서자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소니는 여전히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습니다. 그때는 메이드 인 재팬의 낙인을 벗겨낸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디스카운트를 벗겨내는 싸움인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2.4%의 지분 희석, 전체 주식의 2.4%만으로는 미국 ETF 편입에 필요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삼성전자가 HBM사에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현실, TSMC의 성공이 자동으로 SK 하이닉스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사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이 보입니다. 이건 한 기업의 상장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수십 년간 걸려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자물쇠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깨부수려는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SK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체급이 달라져요. 실패하면 역시 한국 주식은 안 돼 라는 낙인이 한 번 더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SK 하이닉스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45개국 중 41등, 같은 기술, 같은 고객, 같은 실적을 내면서도 반값에 팔리던 나라. 그 나라의 반도체 1위 기업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를 매겨달라.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